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는 롤하고 메탈 프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메탈 프로 기본 개념인데, 일단 메탈 프로 찍는 건 우리가 저 인간의 몸을 찍는 엑스레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쓰는 파이프의 단층을 촬영하는 개념이고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이프의 이제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했을 때 초도품이라고 하죠. 중간 촬영을 통해 가지고 대량 불량을 또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파이프 용접 품질 개선 및 그 진원도, 파이프의 원형 진원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이 회사마다 좀 틀린데 표준화를 정립해 가지고 불량률을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포를 보면서 불량의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양품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탈 프로 찍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피크린산하고 계면 활성제, 이제 퐁퐁 또는 트리오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리오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트리오가 계면 활성제 성분이 11%로 가장 많거든요. 퐁퐁은 한 8%하고 9% 정도여서 일단은 계면 활성제 성분은 트리오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시객이나 이제 비커 재료를 좀 준비해야 하고요. 가장 비싼 피크린산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계면 활성제는 여기저기 많이 팔고, 이제 말 그대로 비커에다가 피크린하고 트리오나 뭐 또는 퐁퐁 그리고 물, 이거를 이제 가열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그 핫플레이트는 주방용 기구로 해서 많이 팔거든요. 핫플레이트가 좀 제일 간단하고, 보통은 알콜로 이렇게 끓이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핫플레이트가 좀 안전성 부분이 제일 간단합니다. 완전히 용해를 시킨 다음에 이 물을 준비하고, 그다음 이제 시편 절단을 해서 샌딩 작업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폴리싱, 연마 작업을 하고, 물론 폴리싱은 안 해도 메탈 프로는 잘 나옵니다. 물론 표면에 스크래치 때문에 좀 어둡게 나올 수 있지만 급하면 폴리싱은 건너뛰어도 되고요. 이제 뭐 깨끗하게 나오고 자료 제출용으로 하려면 폴리싱은 꼭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열 부식을 시킨 다음에 이물질 제거하고, 이제 알코올을 뿌려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하면 좀 더 깨끗하겠죠. 그 다음에 현미경 관찰을 하고요. 부식액의 비율은 피크린 1, 계면 활성제 3, 그리고 물은 6인데,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씩 비율은 좀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프의 재질이 강할수록 피크린이나 계면 활성제 비율을 좀 높여야 하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강할수록 조직이 좀 조밀하고 흡수율이나 선명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면 활성제는 말 그대로 그 조직의 표면 그 격리 단층에 그걸 선명하게 해주는 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계면 활성제고, 그 층의 그 편석층이라고 하죠. 층층마다 그 부분을 부식을 시켜주는 게 피크린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형 파트 롤 배열 개념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성형부가 가장 중요하죠. 롤에서는 보통 브레이크다운 1번,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2번,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3번,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4번. 물론 브레이크다운 5번까지 있는데 이제 보통 4번에 끝나는 경우 뒤에 바로 핀패스가 연결되고, 중간에 중간중간에 있는 게 이제 그 브레이크다운 사이드 롤입니다. BDS 롤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브레이크다운 1번 롤과 브레이크다운 2번 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프가 여기 앞에 보시면 일자로 들어가죠. 브레이크다운 1번 앞에 일자로 들어갑니다. 스킬프. 코일을 슬리팅을 한 게 스킬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다운 1번 자리에 보면 양쪽 엣지 부분에 스캘프 엣지 부 꺾어주죠.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2번 가면 좀 더 안쪽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3번 쪽을 가면 좀 더 아래쪽을 눌러주게 돼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4번쯤 가면 마지막에 가운데 쪽 눌러주고, 물론 브레이크 다운 5번 롤까지 있으면 그 5번이 가운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롤 플라워인데, 롤 플라워 말 그대로 롤이 꽃이 핀다. 이게 왜냐면 평면에 시작해서 하나씩 그 롤에 의해서 스캘프가 동그랗게 말아지는 게 마치 꽃처럼 보인다 해서 롤 플라워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 모아놓으면 좀 이쁘겠죠? 좀 더 아까 설명드렸듯이 브레이크 다운 1번짜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 자리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브레이크 다운 1번 자리는 이쪽이 눌러질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2번 지역에는 좀 더 안쪽이 눌러질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3번 같은 경우 좀 더 안쪽이 눌러지고, 그 4번이나 또는 5번 마지막 놀이죠. 브레이크 다운의 마지막 놀이는 가운데. 처음에는 평자로 들어온 스캘프가 끝자리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쪽을 눌러주고, 좀 더 안쪽을 눌러주고, 마지막 브레이크 다운 4번, 5번쯤 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원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다운 롤, BD 롤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다운 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더블 밴딩 롤하고 엣지 밴딩 롤이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더블 밴딩 같은 경우는 폼이 일본에서 이제 성형 후에 W자 같이 생겨가지고 W와 좀 약간 흡사하고요. 엣지 성형이 좀 잘 돼서 용접 성능이 좀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 규격에 좀 많이 적용되고 사용하는 추세고요. 근데 단점은 스캘프 폭을 좀 더 길게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넓게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품질 상승 면에서는 좀 더 양호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작업성은 상대적이라서 엣지 밴딩이나 더블 밴딩 각각 서로의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P마다. 저희 회사 롤도 지금 성형 방식도 더블 밴딩 방식으로 지금 전향 중에 있고요. 엣지 밴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캘프 양 엣지부터 성형을 하고, 그 파이프의 동일한 반경인데 일정량을 성형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약간의 추세마다 좀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엣지 궤적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엣지 궤적이 짧다 보니까 스캘프 폭이 좀 짧게 들어갑니다. 스캘프 폭이 좀 짧다 보니까 원가 절감은 하겠죠. 작업성은 솔직히 OP마다 상대적이고요. 대신 이 롤의 제작 비용은 좀 더블 밴딩보다는 조금 절감이 됩니다. 더블 밴딩 롤보다는 롤 크기가 최적이라 좀 그런 게 좀 적거든요. 하지만 이게 장점이 뭐냐면 고강도 재질, 그러니까 PDT 1800H-P라든가 아니면 임팩트 바라든가 그런 부분의 엣지 밴딩이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탈 프로 이제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위아래 수직과 좌우 수평, 메탈 프로의 기본은 위아래 좌우의 수평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여기 십자가의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듯이 무게 중심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각도는 앞전에 설명했듯이 보통 50에서 70도 이내, 그리고 본딩부 같은 경우는 0.02로 이내.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질에 따라 틀리고 회사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회사마다 표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메탈프로 잘 나왔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파이프가 스키롤이죠. 업세토놀의 양쪽에 부딪히다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힘의 방향으로 지층이 일어나죠. 위로 올라서고 밑으로 올라서죠. 나중에 내면 바이트, 링 바이트나 알 바이트로 절삭을 하고 바깥쪽은 보통 사면이나 팔면 여러 가지 이제 바이트가 있는데 그 바이트로 외면 바이트 절삭하고 내면 링 바이트나 내면 알 바이트로 절삭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재료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또 타이트하고 일반 구조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타이트하진 않겠죠. 말 그대로 산맥의 원리입니다. 지층이 서로 양 산맥이 부딪히다 보면 지층이 서로 산맥이 형성되듯이 그 응력이라든가 양력이 형성이 돼서 힘이 위나 아래쪽으로 발생을 하죠. 이게 어떤 메탈 프로의 원리거든요. 힘의 집중 부위가 돌출되다 보니까 본딩 부위에는 응력이 좀 집중이 되게 됩니다. 힘이 분산이 잘 되면 용접도 잘 되겠죠. 밑에 보면 외면 바이트로 윗부분을 절삭하고 내면은 링 바이트 또는 알 바이트, 인서트라고 하죠. 그걸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절삭 부위가 깨끗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 흠집이나 스크래치 나면 불량이 되겠죠. 각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각도는 50에서 한 68도 정도. 50도 이하는 용접의 질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보면 거의 각도가 없죠. 열 영양부가 형성이 안 됐죠. 열 영양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신율이 하락되고 탄성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0도나 90도에서 둘 다 크랙이 발생할 수 있죠. 0도, 90도의 저기 그 밴딩이라든가 편평시험 하는 건 다 아실 거니까 일단 접어두고 0도, 90도에서는 둘 다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열량이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대 열량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검은색이 넓게 포진되겠죠. 그러면 모재부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용접 열이 분산되다 보니까 용접 엣지부 심부의 용접성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70에서 70도 이상 되면 여기 보면 우측에 시커먼 줄로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후크 크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편석층이라고 하거든요. 돌석자 써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라미네이션.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한자를 섞어서 쓰면 그 편석층.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편석층은 어떤 조간 쪽의 문제는 아니고 소재, 현대라든가 포스코 쪽의 소재 쪽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변에서 슬라브를 갖다가 아변을 하는데 아변에서 기포층이 완전히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속에 있는 기포층이 안에 남아있을 경우에 편석층으로 발달되게 되거든요. 근데 외부 응력에 의해서 이게 밴딩을 먹으면 이게 휘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후크 크랙으로 이런 식으로 외부 응력에 의해서 크랙으로 뜯어져 나가는 거죠. 겉에 표면이 뜯어져 나갑니다. 근데 파이프 용접이 좀 잘 된 경우, 파이프 용접이 잘 된 경우, 이거 22.2T인데 여기 보면 내면 비드 제거를 안 한 건데요. 일단은 재질은 11A고 등급은 11종입니다. 강종은 PO, 피클링 오일링에서 PO고요. 무게 중심점 보면 중간에 있죠. 그 힘의 상하 좌우 분배가 잘 되어 있고 각도는 57에서 한 60도 정도 나옵니다. 본팀부 간격은 아주 상태가 좋고요. 열 영향무도 지금 보시면 이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무게 중심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도가 센터부 중심으로 이 각도가 여기가 57도에서 60도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각도가 좋고요. 그리고 지금 열 영향부 이게 지금 열 영향부거든. 열을 먹은 부분 이걸 헤드부라고 하거든요. 헤드부는 이제 영어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히트 그 어펙티드 존이거든요. 열이 영향을 받는 지역 해가지고 히트 어펙티드 존에서 열 영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영향부도 상당히 지금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편심도 없고, 그리고 센터도 잘 맞고, 그 진즉 이런 경우는 파이프 거의 진즉도가 좋죠. 힘 발생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318 4.0 후육이죠. 4.0부터 이제 후육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건 내면비도 제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재료관용인데 SFC 400이고 등급은 13중이고 강종은 P오고, 이것도 중심이라든가 본딩부 간격, 그리고 뭐 상하 좌우, 여기 보면 상부라든가 센터부, 그리고 하단부 힘이 위아래로 균형이 잘 잡혔죠. 여기 보시면 힘이 위아래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편석층이거든요. 편석층 힘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 지층이 양쪽의 산맥이 만나서 힘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 본딩부가 아주 접합이 잘 됐죠. 그리고 용접이 열 영향부가 본딩부가 접합이 잘 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됐죠. 이런 경우는 용접성이 상당히 좋고 본딩부가 절대 터질 일이 없죠. 하여튼 용접이 잘 된 경우고, 이런 경우는 편심이라든가 모든 조간 공정이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왼쪽에 보면 냉접이라고 하죠. 아예 안 붙었죠. 여기가 이런 파이프 메탈프로 찍어보면 일단은 나와요. 메탈프로 찍어보면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이렇게 본딩부가 형성이 안 된 거는 용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용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본딩부가 형성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가장 빠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초도부음이나 양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메탈 프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재료관이나 일반 배관용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뭐 구조관 쪽도 많이 하진 않겠지만 일단 용접부가 터지는 거는 회사의 리스크가 크죠. 이게 이제 이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조관료가 영리할 때 본딩부 이제 슬러지가 말고 철가루예요. 그 혼입이 돼가지고 내재가 돼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여기 가운데 잘 보시면 가운데에 이게 이 홈이 있죠. 이렇게 가운데 보면, 예, 보시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눈 시력도 좋아야 하는 부분 있지만 자주 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 가운데 이 홈이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같이 터지죠. 근데 이런 부분을 초기에 빨리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 뭐 메탈 프로 좀 간단하게 교육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내면 비드기의 개념, 내면 비드기의 이제 개념과 종류, 내면 비드기의 역할, 내면 비드기 위치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몇 분이 좀 요청을 해가지고 내면 비드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 시기에는 내면 비드기의 개념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